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공경매사협회 광주 호남의 김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이 김재희요. 재희. 자기가 배우는 사람 이름은 기억하면 좋겠죠? 그렇죠? 지금 오늘 여기를 오신 목적이 뭐죠?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경매 배우러 오셨죠? 선생님, 경매 배우러 오셨죠? 네. 네? 또 오셨네? 저번에 2015년도에 마지막 4분기 때 배우셨던 분들이 몇 분 오셨네요, 또.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배우러 온 목적은 뭐냐면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인데 경매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 있어요? 경매. 딱 떠오르는 거. 재테크한 방법. 재테크한 방법. 또 저렴하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야죠. 부동산을 산다. 또 같은 생각. 네. 잘 모릅니다. 또 경매라? 예, 감사합니다. 또 재테크 수다. 재테크의 수다. 또 안 보, 예. 재테크. 고개 끄덕이긴. 예. 경매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3월 말까지 원래 12주 과정 저번부터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11주로 이제 편성이 됐어요. 대신. 근데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경매는 경매인데, 어디 사는 거? 크게 자, 읽어보세요. 어디요? 네.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어떻게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이용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을 어떤 배우는 과정입니다. 11주 동안입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나요? 진짜요? 대답을 들어보니까 별로 크게 열심히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리엔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눠주신 유인물 있죠?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대한공경매사협회 어떤 커리큘럼들입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새로 오신 분 중에 나는 들어봤다. 처음이다.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팟빵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그럼 팟캐스트 방송에서 혹시 제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러셨어요? 또 다른 분은? 한 번도 안 보셨나요? 한 번도 안 보셨죠? 경매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경매를 잘하려면 권리 분석. 또 말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 전에 받으셨던 분은 대답하면 안 돼요. 경매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희한하죠? 경매를 잘하는데 왜 말을 잘해야 될까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도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잘해야 된다? 크게. 뭘 잘해야 된다? 네. 말을 잘해야 돼요. 왜 말을 잘해야 될까요? 이유. 설득? 누구를 설득?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히 말씀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뭐 점유자나 이런 명도대라든지 이렇게 말을 잘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명도란 그 단어도 아시네요. 예. 또 어떤 과정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정답. 모른다는 게 정답이지. 모르니까 여기 배우러 오셨죠. 그쵸? 그런 겁니다. 근데 경매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그냥 잘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말을 잘한다는 걸 어떻게 잘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논리적. 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이 방금 말씀하신 명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시세를 조사하려고 부동산 업자를 설득할 수도 있겠고, 하다 보면 법원의 어떤 집행관이나 법원 사무관들을 상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동사무소 가서 말할 수도 있겠네요. 세무서 가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사람들, 집주인을 가서 만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과정 중에 자기가 말 못하고 어리버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리분석이라는 건, 자, 저희 협회에서는 경매라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5%예요, 5%. 원을 그렸는데 이게 원이 동그랗지 않다. 뭐 저렇게 했는데 저게 5%가 아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없죠? 예? 5%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은 뭘까요? 권리분석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법적인 지식을 아는 게 권리분석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뭐냐? 이 중에 한 이만큼이 부동산. 자, 크게 따라하 보세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겠죠? 부동산, 저 부동산이 대략 어떻게 된다. 저기가 어떤 지역이다. 돈을 벌 수 있는 데냐, 아니냐. 경매로 그 물건이 나왔는데 저기 저 무등산 산 중턱에 있는 임야가 나왔어요. 그거 사시겠어요? 안 사죠. 왜? 죄송합니다. 왜? 거기는 통일될 때까지도 이용 가치가 없겠죠. 아니, 통일이 돼도 이용 가치가 없어. 그러겠죠. 엉뚱한 산중에 있는 땅을 임야로 산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이런 데 한 번이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 앞에 앉으세요. 앞에. 네. 가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저희 어머니도 89년도에, 9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전라도 쪽에? 새만금 아시죠? 새만금. 새만금이 개발이 곧 된다면서 여기서 막 버스로 갔어요. 광주에서도. 서울에서도 막 내려오고. 새만금 한 번 가보신 분. 새만금 안 가보셨어요? 군산에 있잖아요, 군산. 네. 전부 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구나. 그죠? 새만금이라는 데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 중간에 신시도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이쪽이 군산이에요, 군산. 군산에 여기도 이제 외양이라고 해서 여기가 군장 산업단지거든요. 여기만 그 메우는 것도 한 20년 걸렸어요. 한 15년, 20년. 여기가 부안이야, 부안. 부안이라는 나 잘 모른다. 변산해수욕장 아시죠? 변산해수욕장. 여기를 이렇게 바다를 막는 작업이에요, 이게 방파제. 이거 막는 작업. 이게 33km예요. 이거 막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제가 토목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잘 압니다. 근데 여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토목 기사로 들어갔어요, 토목 기사로.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올 때 이 사람이 차장급으로 나왔어요, 차장급. 어마어마하죠? 20년 동안 했어요. 89년도부터 해서. 89, 90년도부터 해서.
근데 그때 뭐랬냐면 이 20년 동안 바다만 막았어요. 바다만. 그 위안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닷물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바닷물. 개발이라는 게 이 길 내려는 게 개발이에요? 이건 기본이죠. 기름 낸 다음에 이거 뭐합니까? 매립하죠. 메꿔야 돼. 메꿔야 저기다 땅도 짓고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호텔도 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뭔 수익이 나겠네. 그죠? 이거 메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못 합니다. 이거 우리 제가 47이거든요. 저 죽을 때까지 못 해요, 이거. 30년 이상 걸릴 거야, 아마. 뭐 10년 만에 한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 이 많은 넓은 데를 메꾸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흙이 있어야겠죠? 흙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주변에 흙도 없어요. 그러겠죠? 근데 새만금을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했던 사례들. 아니면 굉장히 많은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그 돈을 투자해 놓고 그 돈이 묶여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안 해야겠다. 1번. 2번. 아니다. 기왕 왔으니 경매를 열심히 배워서 저런 데 현혹되지 않고 제대로 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그죠? 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그럼 나머지 이 많은 부위는 뭐냐? 부자 마인드. 자,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부자 마인드. 저희 협회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자 마인드입니다. 뭔 부동산 투자하는데 마인드가 다 필요하다요?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있어야죠. 권리 분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권리 분석이 아니라 그 마인드를 가져야 마인드를 재테크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권리 분석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자 마인드란 게 부동산 가치도 평가도 할 수 있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말씀 잘하시네요.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하시겠는데? 예, 그런 겁니다. 자, 이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눠져 유임을 한번 보시죠. 이거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월세도 받는데요. 비결을 살짝 물어봤거든요. 근데 경매로 돈 벌었대요. 같이 배우실래요? 나? 나 벌써 5년 차야. 나 월세 받는 남자야. 몰랐어? 과장님 혼자만 하지 말고 좋은 건 같이 해요. 같이. 싫은데 나만 혼자 부자 될 건데. 그럼 저 삐뚤어질 거예요. 알았어. 어때요? 이게 저희 협회에서 그냥 만든 겁니다. 꼭 어디 맡겨서 한 것 같죠? 저희 협회에서 이렇게 직원들 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아까 그 남자 목소리가 협회장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블로그가 있고요.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자, 홈페이지도 최근에 다시 만들었어요, 이걸. 자, 이게 저희 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어때요? 멋있나요? 말씀이 없으시나요? 아까 카페에 있던 그 모양이 좀 비슷하죠? 카페도 원래 모양이 좀 달랐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뭐 저희 연역이 나와 있고, 전국 지부에 보시면, 전국 지사에 보시면 제일 첫 화면에 제가 뜹니다. 그죠? 김재희 보이죠? 저 똑같아요? 이제 인천이 있고, 일산이 있고, 저희가 안양, 수원, 이 친구가 이제 두 군데라는 친구예요. 대전이 있고, 대구가 있고, 성남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건설회사 다녔지만, 또 1군에서 3성을 나온 친구들이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중에 한 명은 전문직 약사였죠. 약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매로 해서
지사장이 되겠다고 와서 지금 지사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경매 친구를 들어가 보시면, 자, 처음에 뭐가 뜨죠? 소금쟁이 뜨죠? 소금쟁이. 소금쟁이가 뭔지 아시는 분? 기존에 들으신 분 말고. 소금쟁이. 소금쟁이가 뭐냐면, 소액 투자로 금덩이를 모으는 사람들의 그 약자입니다. 소금쟁이는 물 위를 떠서 다니나요? 물 속에 다니나요? 물 위에 떠다니죠. 자기 몸을 물 위에 떠서 다닙니다. 그런데 1초에 얼마나 가는 줄 아십니까? 몇백 미터 그냥 가요. 1초에. 그 정도로 소금쟁이가 그 빛의 속도로 다닌다. 물 위를 떠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소금쟁이라고 만들었고, 소액 투자로 금덩이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그 2016년 지금부터 1월 달부터 이제 이번 주에 첫 그 오픈을 하거든요. 작년 2015년 1월 달에 1년 동안 15년 1년 동안 워밍업으로 돌렸어요.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공짜로 했고 이번에부터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소금쟁이가. 그래서 이게 멤버십 그 소액 투자 클럽인데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뭐라고 돼 있죠? 스파레주라고 돼 있죠. 이 스파레주라는 데가 뭐냐면 여기가 충남 아산의 스파비스라고 하십니까? 충남 아산의 스파비스에 저희가 그 모텔을 여기 사진 있나 볼게요. 여기 없네. 모텔을 하나 인수했었어요. 작년 초에. 그래서 그 모텔을 원래 모텔 장사를 좀 해볼까 하고 협회에서 하다가 무슨 교육기관에서 모텔을 해야 그래서 그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총 5층짜리 기존에 모텔로 활용하던 데를 그 교육기관으로 바꿔서 스파레주라고 해서 단기 속성으로 여기 돼 있죠? 단기 속성, 몰입 숙식.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데요. 그리고 최단기간에 최대 효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스파레주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3일부터 이제 6박 7일간에 하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을 출발해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6박 7일 연속으로 하진 못하고 1박 2일씩 나눠서 합니다. 주말에만. 그래서 6박 7일을 그냥 하면 7일간 하는데 이틀씩 돌리다 보니까 7박 8일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스파레주라는 이런 게 있고, 이제 뭐 전문가 그룹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쭉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경매 광장에 오시면 경매 용어부터 해서 뭐 많이 있죠? 서식, 경매 어떤 서식들, 이런 거를 이제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교실. 이게 이제 뭐냐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로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이따가 제가 어플을 까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어플을 깔아서 그 어느 정도 소액 금액이 있거든요. 이거 길자리 하시면 얼마든지 금액을 그 볼 수가 있고, 알토란 강좌 있죠? 알토란 강좌에 오시면 여기서도 지금 제가 로그인 하면 이제 되겠는데, 알토란 강좌는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광주원원본부도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사무실에서 할 거예요. 알토란 강좌를.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초급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 여러 가지 컨텐츠를 결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 밑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프리 되어 있죠? 완전 무료. 이것도 무료로 협회 가입만 하시면, 사이트 가입만 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지식부터는 이제 결제를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 근데 그 중에도 생활 판례는 그냥 볼 수가 있다. 동영상 강의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실무 지식에 오면 이게 이제 저희 협회 가장 그 고급 강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좀 금액도 약간 비싸긴 한데, 그냥 동영상 보는 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관심이 있다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협회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북앤 쇼핑에 보면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출간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결제는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학습지락에서 그 나와지는 유인물의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도기안의 큐브 있죠. 이거는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시간에 다 그대로 오신다면 한 권씩 서비스로 드릴게요. 좀 이게 출간된 지는 좀 됐거든요. 작년에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제가 다음에 오시면 꼭 드릴게요. 다 다음 시간에 꼭 잊지 말고 참여를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까 어떤 분이 그 팟캐스트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했죠? 팟캐스트 방송.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을 빼보세요. 다 스마트폰이죠? 3G 폰을 아직도 쓰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3G 폰은 그 저기가 공급이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아이폰이다. 아이폰. 아이폰은 팟캐스트 있죠? 이거 꺼야 되네. 팟캐스트.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 아이폰은 팟캐스트에 들어간대요. 팟캐스트. 팟캐스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에 도기안의 경매왕을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거 있죠. 안드로이드 폰. 그런 거는 플레이 스토어란 게 있어요. 플레이 스토어 아시죠? 플레이 스토어. 자,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보세요. 지금 깔으세요, 지금. 나중에 한다 그러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다. 이게 돈 받고 하냐면 공짜예요, 공짜. 다 공짜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플레이 스토어 열면 여기 검색에 팟빵이라는 걸 다운을 받으세요, 지금. 팟빵. 여기 와이파이가 아까 뭐더라? 제가 기억을 했는데 잊어먹었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뭐 레츠런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와이파이가 아마 레츠런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와이파이는. 팟빵에 들어가서 이걸 다운 받으시면 여기서 검색란에 똑같이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 우측이든 좌측이든 구독하기라는 게 있어요. 구독하기. 구독하기. 전 실장이 돌아다니면서 봐드려. 할 줄 아시는 분이 또 옆에 소개 좀 해주시고.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이게 이제 팟빵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게 그 구독 목록에서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팟캐스트도 구독 목록 바로 열 수가 있고. 이걸 지금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제일 큰 형님도 아마 듣고 계시죠, 지금? 네. 듣고 계세요. 근데 자기는 어려워서 못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경매를 배우고 싶다면 저한테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자기가 듣고 싶은 시간에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2012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됐어요?
3년째죠? 양만 2년치가 넘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 이상씩은 올렸어요. 꼭 이거 보셔야 됩니다, 한번. 다 까셨어요? 다 까셨죠? 자, 그리고 뭐가 빠졌지? 검색 사이트 스피드 옥션.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는 데가 있어야겠죠. 경매를 하려면 일단 경매 나온 물건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1번이 뭘까요? 1번이.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제가 틀어드려서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검색이죠. 그렇죠. 인터넷 검색인데, 대법원 사이트가 있어요. 대법원 사이트.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여기가 1번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옛날에는 이게 그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되던 시대는 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경매 그 입찰하기 전에 아니면 입찰날 거기 가야만 볼 수가 있었어요. 서류를.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우리나라는 다 보급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도 법원에서 그걸 따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법원에서 만든 정보 사이트를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굉장히 허접했어요. 근데 이제 유료 사이트, 돈을 받고 하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품질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보기는 힘들어. 초보자가 보기엔. 그래서 유료 사이트를 권해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스피드 옥션입니다. 이게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듣는다는 이유만 하나만으로 이때 이제 전 실장한테 잠깐 물어보시면 돼요. 저희 이제 광주 호남본부에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그 네이버 창에 들어가셔서 대한공유명사협회 뭐 치거나 대한공유명사협회 광주 호남본부를 치면 나와요. 우리 그 맨 위에 있죠? 대한공유명사협회 covid.co.kr 이거를 한글로 네이버에 검색창에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제 거 이제 그러면 뭐가 나오고 밑에 블로그 해서 나오죠. 검색할 때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근데 대한공유명사협회 치면 제 것이 거의 위에 있어요. 이 페이지에 거의 보여.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가입하시고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그 스피드 옥션 한 달 무료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신청을 하시고 스피드 옥션 가서 무료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일단 가입을 하면 뭐가 나오죠? 가입을 하면 아이디가 나오죠? 이 아이디를 블로그 들으셔서 신청하실 때 본인의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직원이 그 승인을 해드려. 그러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이 사이트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그 연습 삼아 해볼만 하겠죠? 나는 돈이 없어요 하시는 분. 전 돈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무료라니까. 무료.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한 달 하고 또 그 다음 달에 돈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내 이름을 한번 했죠? 그럼 누구 이름을 하면 돼? 남편 이름을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돼요. 편법이긴 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자식 있으면 자식 이름을 해야 되겠네? 3번, 4번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본인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자,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말을 뭐 잘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은데 말을 잘하는 거는 금방은 안 돼. 하지만 이걸로 검색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할 수 있죠. 어디 앉아서? 자기 집 책상에 편히 앉아서. 자기가 노트북이 있다. 그럼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그러겠죠. 그러면 물건을 보는 그 눈을 길러야 돼요. 물건을 일단 늘 보셔야 돼. 그게 익숙하지 않는데 경매를 잘할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다 됐죠? 지금 맨 마지막에. 여기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돼 있죠? 이걸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공명사협회 광주 호남본부를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마지막 이메일이야. 하는데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궁금증을. 그러면 제가 그 메일을 보는 대로 그때그때 답을 달아드리거든요. 그리고 원래 교재를 제가 오늘 왔어야 되는데 그 인쇄소에서 교재가 좀 안 나와버렸어요. 원래 그것 때문에도 한 주 미뤘었는데 뭔 일이 좀 생겼대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는 주로 12주차 과정으로 해서 아까 했던 제 권리 분석을 위주로 사실 강의를 했어요. 권리 분석의 큰 맥락에서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뭐, 권리 분석은 총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총 3가지로 나눠진 거를 12주에 걸쳐서 해드렸는데, 이번 지금 1사분기 때 할 거는 저런 게 아니고, 직접 어떤 물건을 투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거기서 섞어서 1시간 해드리고, 그 두 번째 시간에는 2시간 강의하는 거죠. 첫 시간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사례를 펴서 직접 한번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왕이면 노트북이 있다 하면 가져오시면 좋겠죠. 본인이 본인 물건을 그리고 물어보셔도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야 이래 심각해. 네. 재밌게 하셔야 돼요. 재밌게 웃으면서. 자, 그리고 그러면 대체로 됐고,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아시겠죠? 뭐 또 궁금하면 중간중간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자, 경매를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다루는 시간 하는 이야기 항상 저희가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편견. 편견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편견은 깨부숴야 돼요? 계속 갖고 가야 돼요? 편견은 깨부숴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부수라고 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편견 타파는 왜 편견 타파를 그럼 이야기할까요? 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면 예.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네. 엉뚱하게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경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경매에 대한 무수한 또 편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견에 대해서 먼저 항상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부자 마인드에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편견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경매를 하면 이상하게 남의 집을 뺏는다는 느낌이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뭐가, 어떤 점이 안 좋으신가요? 경매에 붙이는 집주인. 경매에 붙이는 차압딱지? 빨간색으로 된 거? 우리가 그거 어디서 봤죠? TV 드라마, 뭐 영화, 이런 데서 보셨죠?
TV, 지금 날린 사람도 많이 봤죠. 그래요? 네. 주변에서? TV 드라마나 저기 보면 남의 집을 뺏는다는 느낌을 가져. 그래서 굉장히 가녀린 소녀와, 나이 좀 젊은 애 엄마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구두발 신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빨간색 차압딱지를 냉장고에도 붙이고, TV에도 붙이고, 농에도 붙이고, 막 이러면서, 이거 손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거 하죠. 마치 뭔가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마치 저 집을 뺏고, 선량하고 가여운 사람들을 쫓아내는 느낌. 그죠? 이런 느낌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경매를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왜? 그건 곧 경매의 탄생 과정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머릿속에 우리가 12주 내가 아니고 경매를 하시는 내내 갖고 있어야 돼요. 탄생 배경. 경매의 탄생 배경은 동그라미 3개입니다. 경매의 탄생 배경은 뭐다? 경매의 탄생 배경은 뭐다? 동그라미 3개다. 경매의 탄생 배경은 뭐다? 왜 동그라미 3개일까요? 왜 동그라미 3개일까요?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동그라미 3개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돈 갖다 쓴 거. 그렇죠. 돈을 갖다 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 전라도 말로는 돈 빌려 쓴 놈. 그러죠? 돈 빌려 쓴 놈이 있으면 돈 빌려준 놈이 있겠네요?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얼마를 꿨든 돈을 꿨어. 그죠? 근데 돈을 꿀 때, 돈을 꿀 때, 자, 1번. 그냥 꿔준다. 2번. 차용증을 쓴다. 몇 번을 해요? 2번이죠. 차용증. 몇 번 해요? 우리 어머니? 누님? 예? 집을 담보로. 저당. 1번은 그냥 준다. 2번은 차용증 했더니 갑자기 말하지도 않은 3번이 튀어나왔어. 근저당. 그걸 저당 혹은 근저당이라고 하죠. 근저당이란 걸 들고 돈을 딱 꿔줬어요. 근데 채무자가 어느 날부턴가 채권자의 전화를 안 받아. 돈 빌린 놈이 전화를 안 받아. 집에 찾아가도 없어. 몇 번이 돼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 받을 사람이? 압류딱지를 막 갖다 붙여버려요? 받아야 되니까. 잡았던 거. 근데 방금 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저당이라는 걸 드러났으면 바로 경매를 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뭘 아시는데 잘 모르시는 거야. 압류딱지란 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던 차용증 있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차용증 쓰고 빌려주잖아요. 그죠? 차용증이란 거는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약할까요 셀까요? 약하겠죠. 왠지 느낌이 아무것도 몰라도. 차용증이라는 법적 효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효력화를 내야 돼. 그러겠죠. 그게 방금 하신 말씀, 압류를 받아내는 판결을 받아내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 저걸 가지고. 그래서 압류의 소송을 받고 이걸 가지고 경매를 치는 거야. 근데 이 기간이 통상 이 기간만 해도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야. 아무리 짧아도. 돈 빌려준 거는 형사사건이에요? 민사사건이에요? 민사사건이죠? 뭐 사람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6개월은 정말 너무너무 짧은 거고 1년 이상이 가요.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 차용증 딱 써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나는 1년에서 한 2년은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근데 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라면 군제당을 자꾸 빌려주면 바로 뭐 한다? 경매를 칠 수 있다. 근데 바로 경매 쳐서 돈 받으려는 기간도 이것도 최하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차용증 써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 돈 받으려면 2년 이상 걸린다는 소리죠. 군제당 잡으면 1년만 해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렇게 효력의 차이가 있어요. 1년이란 기간 이상. 저게 짧게 말해서 1년이지 더 길 수도 있어요. 훨씬. 근데 자, 돈을 빌린 놈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전화 안 받고 뭐하고 하니까 근데 근저당을 아까 누님 말씀처럼 근저당을 잡으니까 바로 경매를 쳤어. 근데 옛날에는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줬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조선시대 때 근저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죠? 옛날에 돈 있는 놈은 힘이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있는 놈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패 일단. 그죠? 두드려 패죠? 그 자식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시켜. 그러죠? 뭐 죽이기도 해 심지어. 어디 갖다 묻어버리고. 그래도 별 말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예요? 계급이 없어진 사회죠? 그래도 돈 있는 놈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있죠. 근데 옛날처럼 두드려 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법으로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패기도 하는 데도 있어요. 눈도 빼고 그러잖아. 어떤 채권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러면 쓰겠냐? 그래서 누가? 법원이 나서서 해주는 거야. 법원이. 야 그러지 말고 그 돈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열린 시장이 뭐냐면 경매시장이에요. 자, 동그라미 3개 이제 이해되셨죠? 네. 자, 이런데 남의 집을 뺏는 거예요? 남의 집을 뺏는 거야? 아니죠? 자기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에 사는 이 남의 집은 누구예요? 채무자의 집이지만 돈을 빌려서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집을 담보로 했으니까 뺏기는 거지. 대신 이 집에 살았던 자기 주인이 안 살고 채무자가 안 살고 세입자가 살았다. 그러면 세입자도 안타깝지만 어떤 요건이 되면 돈을 받고 나가지만 그 요건이 안 되면 그냥 쫓겨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드라마상에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면서 드라마를 하는 드라마 있어요? 그런 영화 있어요? 없죠. 이거 하다 보면 짜증나버리지. 사람 채널 돌려버리지. 그러겠죠? 하여튼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입자도 사실은 이 기간이 얼마 걸린다고 했어요, 아까? 여기서부터 경매 다 해서 돈 받을 때까지? 1년. 최소 1년. 통상. 2년도 되지만.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여기 세들어서 한 사람한테 뭔 등기 우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수없이 오겠죠? 세입자도 알고 있어, 사실은. 그 TV에 나와 있는 빨간 딱지를 가서 그냥 안 붙여요. 무수하게 뭘 보내줘. 야, 너 나가야 돼. 그래서 사실은 나가는데 그 과정을 싹 빼버리고 안타까운 것만 이야기하니까 별로 불쌍하지. 그러니까 뭘 한다? 괜히 남의 집을 뺏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니까 뺏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오죽하면. 그러면 이러시면 돼요. 이 사람 짠하네. 그러면 돈 빌려주시고 돈을 안 받으면 돼. 그죠? 그러시면 돼요. 그러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죠. 왜? 그럼 나는 그 돈을 그냥 어디서 막 주웠어요? 피땀 흘려 버렸잖아요. 그 돈을 나름대로 믿는 사람인가 꿔주고. 근데 요즘 개인 간의 돈 거래도 잘 안 쳐. 세상이 힘드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주로 누구예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은행들이죠. 은행들이 담보로 자꾸 많이 빌려주죠. 그러면 은행들은 어떻게? 얄짤 없죠. 그 요건에 안 맞으면 바로 경매 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는 남의 집을 뺏는다가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항상 이 동그라미 3개를 갖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래갖고, 누가, 야, 그 경매 남의 집 뺏는 건데, 그거 뭐든지 하려고 그냥. 그러면, 야, 너 앉아봐라. 하고 일단 동그라미 3개를 딱 그리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남의 집을 뺏는 것도 좋아. 근데, 남의 집 뺏는 건 아닌지 알아. 근데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아니, 우주가 뭐 그 집이 경매로 나왔겠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 딱 그 집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는 집이 나왔다. 재수가 없는 집. 자, 이 채무자는 이 집을 살 때 재수가 없는 집에서 샀을까요? 재수가 없는 집에서 채무자가 집 샀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집도 있어요. 재수 없는 집을 자기가 사요? 아니, 그런 집터가 그런 집이 있어요. 집터가? 그럼 당한 사람이라. 그런 집을 사셨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있는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경매 물건에 사서 거기에 살면은 안 좋다고 하는 평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왜 경매를 몇 번 해봤고, 네. 저는 그냥 사업이 바빠서,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피드 옵션도 들어가봤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도 가봤고, 네. 그걸 다 해봤는데, 워낙 사업이 바쁘니까 저는 한 번도 경매 법정을 안 가보고, 저희 해보셨다면? 집사람한테 가서 낙찰을 받으라고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재수 없는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그 집에서 그 건물이 4층 건물인데 1층에다 제가 사무실을 썼어요. 네. 사무실 2군데 썼는데 집은 하나이고 그것은 중동 6거리가 있고 네. 저희 집사람 저희 아들 3사람이 그 차 3대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싹 나가라 그러고 내가 갔는데 그 집에서 한 3년 사이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 돈도 한 10m 없앴고 한 가지 네임이 있죠. 모양이 생겼는데 거기서 나와서 내가 다른 건물로 가서 살았어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동네 사귀었던 친구하고 같이 동네 슈퍼에서 맥주를 한잔 했는데 그 친구는 그 동네 토백이에요. 처음에 그 집 지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고 근데 내가 네 번째 집주인이었는데 그 친구가 소주 한잔 취하니까 저한테 하는 거야. 그래요. 자네한테 해줄 얘기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뭔가 했더니 아니 기분 나쁘고 안 한다 그러면서 자꾸 궁금하니까 내가 이제 일단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주인이 4명 바뀌었는데 이상한 사람 자네밖에 없다 그러더만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거기서 얼병이 들었어요. 돈이 10m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죠. 그럼 그런 집을 왜 들어가셨어요? 선생님이 지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충은 이제 알고 있고 경매로 건물 9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도 5개를 가지고 있고 땅도 한 8,000평 남아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배워본 적이 없고 단순히 그냥 엄청 사업을 여러 가지 바쁘니까 시간 나는 대로 취미 삼아서 해서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어느 날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런 집이 있어요. 경매로 저는 이제 누가 옆에서 잡는다고 그래요. 경매로 건물을 혹시 잡으면 점쟁이한테 가서 뭐라도 봐라. 야, 이런 경우를 당했다. 이상한 이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이제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가 없는 집이 보편적일까요?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보편적이지는 않죠. 그러죠. 그러면 이 채무자가 이 집을 샀을 때 재수가 없는데 샀을까요? 물론 선생님은 재수가 없다는 생각을 안고 샀겠죠. 자, 이 집을 경매를 낙찰을 받을 때 재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낙찰을 안 받으셨겠죠. 그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거기서 들어가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안 돼.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상한 일도 생기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집으로 어떤 핑계도 되는 거지,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는 지금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뭐 밝혀진 사실도 없고, 어떤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강희 씨한테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건 알았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좀 보편 타당한, 아까 제가 이야기 처음에 뭐라고 했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 해야 된다겠죠?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경험이라 제가 그걸 뭐 나쁘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채무자가 그 집을 사는데 재수가 없다고 하고 샀을까요? 자기 집 사는데? 아니겠죠? 그런 사람 없어요.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죠. 즐거워하고. 왜? 내가 집이 없었는데 집 하나 샀는데 좋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처음 지은 사람부터 망해서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알았으니까. 근데, 자, 통상적으로 재수가 없는 집을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기가 경매로 이 집을 날리게 생기니까, 나 참 이 집 들어와서 되는 일도 없고, 재수도 없고, 아프기만 하고, 뭐 하기만 하고 나가요. 명도를 하다 보면. 집주인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이런 말 속에 있어요. 그럼 이 집을 자기가 처음에 샀을 때는 어땠는데? 재수가 없진 않았지. 자기가 어떤 일로든 사업을 자기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가게 된 건데, 이상하게도 핑계를 어떻게 된다? 이놈의 집이 재수가 없다. 자, 이거는 편견이에요, 아니에요? 편견이죠? 왜? 재수가 없는 집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원래 재수가 없는 집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혼자 의견이시고. 아니요, 제가. 아니, 잠깐만요. 강의할 때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진짜 있다니까요. 아니, 그건 본인의 경험도 해보십시오, 강사님. 아니, 그걸 저한테 경험을 하지 말고 본인의 그 경험을 자꾸 말씀하시면 다른 분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혹간 그런 집도 있으니까 제가 그 집을. 그러니까 잠깐만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제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만 하자겠죠? 네. 저는 그 보편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의 개인 의견을 제가 들었고 알겠습니다 했고, 그런 집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집은. 왜? 이 채무자도 이 집에 들어가서 살 때 굉장히 좋은 마음에 들어갔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하지만 나올 때는 뭐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재수 없는 집이다. 이 집에 들어와서 되는 게 없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근데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자, 시간이 많이 가버리잖아. 근데 경매를 하면 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왕이 하는 경매를 하면 대박을 맞아야 된다고. 대박. 희한해. 어디 주식시장에서 돈 푸고 오고, 펀드 하다 말아먹고, 뭐 적금에다가 뭐 그 분양권 돌려막기 뭐 하다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와서 여기 와서 대박을 맞기를 원해요. 옛날에 협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그 금 있죠, 금이나 은을 세공하는 분이었어요. 자기 말로 10억이 있대요, 10억이. 자기 현금 자산이. 예. 그러세요. 그러면 금은 세공 그거 하는 데는 수익률이 얼마나 하세요? 30% 하는데, 30%. 지금 한 7, 8년 전 이야기예요. 30% 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경매나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근데 경매는 수익률이 얼마나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경매는 있잖아요. 한 10에서 15%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이 버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에이, 그러면 그게 뭐냐. 한 50%, 뭐 100% 이렇게 벌어야지. 그러는 거야.
100% 벌면은 제가 경매를 그때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100% 버는 한 건 투자할 때 100% 벌어요. 그런 대박 시장이 있을까요? 대박 물건이 있기는 있죠. 있긴 있는데 자주 있을까요? 없겠죠. 이 수익률이라는 건 뭐죠?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치. 예.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균치. 그래서 이분한테 그랬어요. 아,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10억으로 30% 수익률을 꾸준히 내십시오. 그러면 부자 되시겠네. 왜? 지금 10억인데, 자, 30%면 1년 있으면 얼마예요? 예? 얼마 벌어요? 13억이 되죠. 또 1년 있으면 얼마예요? 13억에 3, 3, 9, 한 17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또 한 번 더 하면 얼마예요? 근데 10억 갖고 그렇게 벌 수가 있나요? 아니 이제 세금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저한테 따지지? 제가 그랬던 게 아니고요. 한 23% 되죠? 23억 정도 되겠죠? 자, 이 돈 합치면 얼마예요? 60억 넘죠? 한 3년 있으면 60억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뭐하는데 경매하려냐고. 그 말은 곧 뭐예요? 거짓말이다. 아,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이렇게 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나무 업장까지 와서 아이, 경매나 하려고요. 이런 말 안 해요. 오히려 돈이 있는 분들이 더 점잖하고 더 조용합니다. 드러내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조금 더 10%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은행 이자율이 얼마예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 0.34%예요. 방금 말씀하시는 건 적금. 지금 1988 드라마 있죠? 그게 88년, 제가 8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 17%가 준다고 하잖아. 은행금리. 보통 예금 금리가. 한 20 몇 년 됐는데, 그새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은 뭐냐?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대한민국도 개발도상국 시대. 중공업, 중화학공업이 왕성할 때예요. 지금은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할 만큼 했죠. 사실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저희 사회도. 그래서 금리가 안 오르는 거예요. 왜? 금리는 어떤 거예요? 이때는 은행이 이런 기업체에 돈을 열심히 빌려줘도 수익이 났어요. 지금은 안 나. 그러니까 외국에도 투자하고 뭣도 하고 하다 날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저번에 2008년도에 중간에 뭔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 있었죠? 응? 아니 2008년도. 무슨 저축은행. 저축은행 자빠졌죠? 여기들이 이 돈, 고객에 시장 아주머니들이 막 정말 힘겹게 어렵게 번 돈 예금한 거 이 양반들이 왜 여기다 넣겠을까요? 저축은행에. 이자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래봐야 1%, 2%거든. 근데 그 1, 2% 이자 보고 사실은 그분들은 그 돈이 소중하니까. 넣었는데 그 돈을 여기저기 뭐 사업에다가 해서 말아먹어버렸죠. 개인이 써버리고. 근데 이제 정보라는 게 사실은 누가 쥐느냐가 그 관건이거든요. 이 사회가 흘러가는 어떤 흐름들, 그런 걸 좀 트렌드를 파악하고 나는 어떤 데다 투자를 하고 어떤 데에 내 재산을 안전하게 불려갈 것인가 그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은행에는 나 안전은 하지. 근데 그게 왜 안전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까먹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